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수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경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입건했습니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도 사체 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물론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수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의 무죄가 밝혀지면 당시 공권력은 생사람을 잡아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킨 게 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공권력이 오히려 선량하고 나약한 한 국민의 인생을 망쳐놓은 꼴이 됩니다.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총선 레이스 돌입으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 민심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의석을 배분해줬습니다. 현재의 첨예한 여야 대결 구도로 볼 때 내년 총선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선거구가 더 많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자치단체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높여 판매량을 늘리자니 재정부담이 커져 자치단체마다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사서 보조원을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채용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교육공무직 선발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 겨울답지 않게 다소 푹한 날씨가 이어지자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얼음이 얼지 않고 눈이 쌓이지 않아 축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원료 운반 시설을 정비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8살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하반신이 협착되는 사고가 나 골절상을 입고 자체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초중고 행정실장협의회가 내일 열리는 친목행사 비용으로 사립학교 47곳에 10만원에서 20만원씩을 요구하자 각 학교 행정직원은 물론 영양사들이 허위로 출장을 신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24일 주주총회를 열어 대전시티즌 구단 영업 양도와 해산 결의안 건을 처리하고 내년 1월 하나금융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성룡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네. 이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자 시군구 선관위에는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서둘러 시작하려는 예비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대전 15명, 세종 9명, 충남 14명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선거구 예비후보들은 선거법 개정이 미뤄져 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터라 착잡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지역구 자체가 획정이 안 돼 있으니까 불안감이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일단 선거 레이스는 시작이 됐는데 내년 총선 이 현 정부 중간 평가 의미도 있고 또 여러모로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중간평가 의미가 있는 데다가 차기 대선 전초전 양상마저 보여 여야 격돌이 거셀 전망입니다. 네. 충청 차원에서도 혁신도시 추가 지정,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를 둘러싼 이슈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선 의원 물갈이론이 대두되면서 정치 신인과 중진 간의 세대교체 대결도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여야 간 팽팽한 새 대결 속에 캐스팅보트라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여야 수뇌부의 충청권 집중 공략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캐스팅보트답게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 민심이 이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게 고르게 의석을 배분을 했었죠. 네. 이 현재 첨예한 여야 대결 구도로 볼 때 내년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가 점쳐지는 선거구들이 많다고요. 네. 먼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4석, 한국당이 3석을 차지한 대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최대 격전지로 중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당 이은권 의원의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 박용갑 중구청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출마 선언, 그리고 경찰청의 황 청장 명퇴 불가 입장까지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재선 도전에 나서는 그 유성갑은 한국당에서 박성유 전 대전시장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만만찮은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유성을은 4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도 않았는데 당내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던지며 공천권 경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은 어떻죠? 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뒤 무주공산이 된 세종은 분구 가능성까지 커서 정치 신인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상징성을 고려해 이낙연 총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 같은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6석, 한국당이 5석을 차지한 충남에서는 공주부여 청양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공주보 문제로 목소리를 키워온 가운데 박수현 전 대변인이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의 전통적인 정치 1번지 천안갑은 민주당 이기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한국당에서 이완구 전 총리의 등판 여부도 변수 중의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논산 금산 계룡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1000표 차이로 접전을 벌였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의 올드보이 이인재 전 의원이 다시 한번 격돌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총선은 참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국민들이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규정하게 됩니다. 화제를 바꿔보죠.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세종시 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사서 보조원을 중증 장애인들로 채용하기로 했다고요. 네, 세종시 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도서관 사서 보조원을 모두 중증 장애인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내년 15명을 시작으로 매년 5명에서 7명 규모입니다. 또 몇 달 일하고 마는 임시직이 아니라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 공무직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좀 더 나은 일자리에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모습을 사회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 중증 장애인 채용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직업계고 출신 채용도 의무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 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인 교무행정사와 시설관리원 등 4개 직종에 대해서 앞으로 채용 인원의 20%를 세종 지역 직업계고 출신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매년 8명에서 16명씩 앞으로 5년간 예정된 채용 인원만 64명에 달하는데요. 이 청년 취업문이 좀처럼 넓혀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고졸 출신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변화의 몸짓이 작지만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도교육청은 물론 자치단체에도 좀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성룡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가칭 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운영 방안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40분 독립기념관 밝은 누리관에서 열립니다. 150여 명의 전문가와 도민들이 참석해 건립과 운영 방안을 설정하게 됩니다. 부여군이 내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신청을 20일까지 각 수행기관을 통해 접수합니다. 3,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고화질 UHD 드론을 활용해 지역 명소 곳곳을 촬영한 하늘에서 본 태안 기획전이 27일까지 태안군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태안군 공보실 소속 지현규 주무관이 8개월 동안 고화질 드론만을 활용해 총 97곳에서 2,000km의 비행을 통해 480여 차례 촬영한 작품 50점과 15분짜리 영상이 전시됩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천리포 수목원 밀러가든에서도 개최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청년농업인 안정정착 컨설팅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창농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한 우수 성공 사례 22건을 담았습니다. 도농업기술원 및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비치됐고 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강해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이 영하 2.7도, 공주 0.7도, 세종 0도, 대전 영상 1.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로 도로가 얼거나 미끄러운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7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도입 열풍이 거셉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여군이 부여의 대표 브랜드인 굿드레와 간편 결제를 결합한 이름으로 지역화폐 굿드레페이를 출시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부여군의 지역화폐 굿드레페이 출시와 관련해서 박정현 부여군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정현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현입니다. 네, 굿드레페이 잘 팔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지금 가맹점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화폐 도입 열기가 뜨거운데 이 부여군도 이제 굿드레페이를 공식 출시를 했어요. 먼저 네, 그렇습니다.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금 유출이 부여 안에서 좀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소상공인들도 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여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부터 부여사랑 상품권이라는 종이 형태의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회성 유통으로 끝나고 또 환전하려면 또 은행을 직접 가야 되는 불편함 등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잘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굿드레페이를 통해서 전자화폐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불편한 것들 편하게 좀 해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사용 편의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충전식 카드 또 모바일 QR 결제 방식을 도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사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3%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어르신이나 모두 편하게 좀 쓰면 좋겠다. 네.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취지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QR 결제하고 충전식 카드 결제를 함께 도입을 했고요. 네. QR 결제 방식은 핸드폰에 설치된 굿드레페이 앱을 깔고 네. 가맹점에 비치된 QR 키트에 촬영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앱만 깔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죠.
그리고 이제 충전식 카드는 가맹점주의 휴대폰에 접촉해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 카드 사용 방식에 익숙한 어르신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 앱을 다운받으면 그 부여 군민이 아니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대신 네. 기존의 자기 통장에서 네. 현금을 굿드레 페이 쪽으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급되는 저희들이 그 보조금액 예산 보조해 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그 통장에 받아서 굿드레 앱으로 이월해서 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사람들이 굿드레 페이를 이용을 하려면 예, 이제 예. 굿드레 페이를 충전하거나 구매할 때 이 할인 혜택이 중요한데 예, 이 예. 구매 방법 또 할인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쉽게. 저희들은 일단 평소에 구매할 때는 구매 금액의 5%를 네. 더 충전해 주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또- 10만 원을 사면 10만 원에 5%를 더해서 충전을 해준다 이 얘기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때라든가 이벤트 행사할 때 네.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더 충전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전체 구매 금액의 5%를 주는 게 아니라 구매할 때, 네. 구매할 때마다 예. 아, 구매할 깎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예.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죠. 10% 할인율이죠. 맞습니다. 12월 16일부터 네. 12월 31일까지 네. 출시 기념으로 네. 구매액의 10%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굿드레 페이를 출시하면서 부여군이 이젠 자체 시스템 또 앱을 개발을 해서 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없앴다고요. 예. 결국은 카드 결제 방식이 대행사한테 그 운영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거를 이제 지자체나 가맹점이 부담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 카드사만 결국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재정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앱 개발을 하고 거기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네. 카드 수수료를 이렇게 없애버린 거죠. 네. 그동안 이제 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던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또 올해 네네.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 네네. 또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 가운데 일정액도 앞으로는 굿드레 페이로 지급이 된다면서요? 예, 그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주 적은 예산으로 농민수당을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나 전라북도, 경기도까지도 이제 우리 부여군이 시작한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그냥 줘버리면 여기에 유출되니까 네. 굿드레 페이로 지급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역 내에 자금이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 복지 포인트까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굿드레 페이가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주유소, 식당, 병원, 전통시장, 카페, 뭐 이런 등등의 가맹점이 많아야 어디서든 이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현재 예. 가맹점은 얼마나 모집이 됐죠? 현재 한 800여 개소 가맹점이 모집됐고요. 네. 그리고 우리 농촌 지역의 특성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 약국은 물론이고 하나로마트, 주유소, 농자재 판매점, 예.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음식점, 서비스업, 의료 판매소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도 연말까지 1000개소까지 모집할 계획이고요. 예. 특히 상인회를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하면서 가입률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잘 정착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군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은 젊은 분들이나
대략 한 40, 50대 주부들은 예. 좋아하는데요. 예. 어르신들은 아직은 이게 뭐지? 하는 이제 이런 수준인데요. 예. 지역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사실 5% 또는 10%의 할인은 굉장히 큰 거죠, 소비자들한테는. 그렇죠. 예. 예. 이게 부여는 또 백제 고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지인들 관광객도 많이 갈 텐데 관광객이 예. 만약에 가서 이 혜택을 좀 보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부여군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백제문화제라든가 네. 서동연꽃축제라든가 이런 거 홍보할 때 굿드레페이도 연동해서 홍보를 하면서 예. 부여에 오셔서 굿드레페이를 사용할 경우 예. 할인 혜택을 드리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예. 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그걸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부여군이 굿드레페이를 출시를 했는데 네네. 앞으로 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75억 원 정도가 네. 내년에 이제 통용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75억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회성에 그치면 네. 문제가 없는데요. 가맹점에서 이를테면 결제를 하고 그 가맹점주가 네. 그걸 현찰로 다시 바꾸고 쓰는 게 아니라 굿드레페이 상태에서 네. 그 가맹점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재구매를 결국은- 할 수 있다 얘기죠. 그렇죠. 예. 결제를 하거나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부가가치가 계속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75억 원이 굿드레페이로 지급되지만 네. 실제로 한 4번 정도만 돈다고 해도 네. 한 300억에 가까운 그런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 점이 예. 굉장히 큰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령 식당에서 굿드레페이를 받았는데 그 페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식자재나 전통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살 경우 다시 또 그걸 쓸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즘 이게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그 지자체들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최근에 그 서천과 군산 사이의 그 경우를 볼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게 뭐 없는 현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농민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그 복지라든가 예. 이런 쪽 부분이 어차피 지급되던 거였어요. 네. 이런 것들을 굿드레페이로 이게 지급함으로써 이건 이제 정책 발행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무리한 인센티브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네. 기존에 어차피 지급되던 현금을 굿드레페이로 정책 발행을 통해서 굿드레페이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그 버틸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 굿드레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실 텐데 어떤 예. 홍보와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우선 굿드레페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알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이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굿드레페이를 이용할 때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각 읍면 이장님들 그다음에 부여 지역 상인의 대상으로 설명을 계속해서 가맹점 수를 늘려야 소비자들이 편할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그렇죠. 쓰고 싶어도 가맹점이 없으면 네.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오히려 안 쓰게 되죠. 불편해서.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상인회 등 또 각 소매점 다 합쳐서 서로들 네트워크로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예.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여군의 지역화폐 굿드레페이 출시와 관련해서 박정현 부여군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중간브리핑입니다. 대전일보는 대전 제2순환도로 밑그림이란 제목으로
대전 외곽 지역에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제2순환고속국도 건설 계획이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충청권 광역 고속순환망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전했습니다. 중도일보는 피의자 선생님의 비정상 출근이란 기사에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들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수업을 하거나 출근하는 등 업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충청투데이는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 경제, 환경 만능키 주목, 금강일보는 속타는 정치 신인들, 이런 기사들을 일면 톱기사로 실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